의무자 기한 등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당사자의 신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신고 의무자는 일단 누구였어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물론 당사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외국인은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럼 다른 조문은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우리 개업공사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거래일지라도 당사자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지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왜 그랬는지 짐작되시죠? 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결국은요 매매계약에 안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만 우리가 어리버리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이 이후에 들어온 제도들 있죠. 이건 전부 다 우리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중개거래일지라도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고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었어요.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겠죠. 국가 등이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아요.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이 그럼 신고를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은데 이때는 그 계약 체결 증명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담당 공무는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자문서로 안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은 읽어봤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잔금일이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에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고의 관할은 주택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한테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때요. 여기는 읍면동장한테 이거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조례로 읍면동장한테 이 신고 관할을 위임할 수 있는데 현재 그래서 전부 다 위임해놨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우리가 구청 안 가고 직접 동사무소 가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신고 의무자, 당사자라는 거 주의하시고 계약제로부터 30일이고 그 다음에 신고한 층에 들어가는데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당사자의 신고, 단독 신고 설명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임 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이 지금 현재 간략하게 우리 교재에 써 있는데 그럼 신고라는 큰 방식은 방문 신고 방식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고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RTMS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방문 신고든 전자 신고든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출 대행이 모두 허용돼요. 이거는. 전자문서로 할 때도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제출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중 1인이 가서 내면 될 겁니다. 방문 신고할 때. 그럼 이때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해야 되겠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당사자의 신고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이한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일방이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요.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체결 증명 서류 그러니까 입금증 사본이라든가 통장 사본을 첨부해갖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 제도가 없거든요. 우리 임대인분들이 주로 주택 소재지에 거주를 많이 해요? 거의 안 해요? 외지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공동으로 하라 그러면 이건 임대인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이 신고하라고 일부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고서를 써요. 신고서를 써가지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계약 체결 증명서를 첨부한다는 얘기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하고 이게 없다면 입금증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거예요. 계약금 입금했다는. 그래서
이걸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공동으로 신고한 거로 간주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더 특이한 게 계약서 제출 방식이 또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요 규정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참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면 계약서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가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내면 끝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요 방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얘기를 잠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당초에 도입을 할 때는요. 계약서 제출 방식을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삭제해버렸어요. 이거를 왜 삭제했냐면 당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 들어가면요.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하게 돼 있었어요. 즉시. 근데 현재 이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꿔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었어요. 신고서를 안 쓰고 근데 현재 계약서 제출 방식을 삭제하고 모두 신고서를 쓰게 했죠. 지금 현재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때 당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처음에 2006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누가 대행을 많이 했냐면요. 법무사가 대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무사는 어차피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하자면 신고 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가 대응을 하는데 법무사가 그러면 신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데 쓰기 싫은 거지. 이 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니까 계약서 제출 방식이 허용되니까 30일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30일 동안 계약서를 차곡차곡 모아 이거를 모읍니다. 계약서를 쫙 모아가지고 계약서 원본 제출 방식이었죠 그때. 모아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오늘 여친하고 데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6시에 칼퇴근을 하려고 5시 반부터 책상을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이 법무사가 5시 20분에 와가지고 계약서 10통을 던져주는 거야. 그럼 6시에 퇴근하기 틀렸죠? 왜 그러냐면 처리기한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즉시에 즉시. 즉시니까 즉시는요. 즉시가 빠르다고 했어요? 지첩시가 빠르다고 했어요? 즉시. 무조건 3-4시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그럼 오늘 접수됐잖아요. 그럼 담당 공무원 이거 전부 다 입력해야 돼요. 전산 입력.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10통을 다 입력하자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싫어합니다 지금.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선에서 아주 불만이 폭증을 했죠 이거. 일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왜 직시냐 이거 바꿔라. 지체 없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계약 제출 방식 있죠? 이거 삭제해버렸지. 모두 신고서를 쓰게 만든 거예요 다 지금은. 그래갖고 직접 우리가 신고서를 써내든가 아니면은 전자문서로다가 신고서 써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왔죠 지금. 이 방식이 부활했어요 지금. 임대차 신고는. 그래갖고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사자 일방이나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야 돼요.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계약 당사자 서명이나 날이 돼 있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계약서란 얘기죠. 그럼 완성된 계약서를 일방이 만약에 제출을 했잖아요. 신고한 층에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네. 계약서 한 통 갖다 주면 끝이란 얘기죠. 이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동사무소에다 위임해놨으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실무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임대차 계약 이제 중개했어요. 임대차 중개했습니다. 그럼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면요. 카피본을 만들어주죠. 카피본을 만들어갖고 계약서 카피본을 만들어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줘요. 주고 혹시 동사무소 지나갈 일 있으면 지출하고 가세요. 그러고 끝납니다. 이게.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 제출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요게 특이해요. 다음에 일방 제출 방식도 허용되고 있다는 게 요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전자계약을 했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된 때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죠. 전자계약을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로 본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전자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세요. 가볍게.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신고 방식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신고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398쪽에 대상 주택이란 말이 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32회 때 이걸 물어봤는데, 자,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모든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대한 계약이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데, 이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래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건물의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든 오피 건물이든 관계없이, 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제한이 있고요. 금액 제한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냐 하면요. 서울 이거 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 그럼 특별자치시는 지금 세종시를 얘기하죠. 다음에 특별자치도에 있는 주택. 그럼 제주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주택 다 들어가고 구에 있는 주택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은요.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이 있죠.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있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죠. 그러면 여기 광역시에 있는 군에 있는 주택, 이건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군만 일단 대상이죠. 그러면 도는 경기도에 있는 군만, 거기 있는 주택만 대상이 되는데,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이 있죠. 여기 있는 주택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충북 보은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이건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경기도에 있는 군만이에요. 그럼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럼 시라 하면 특별시가 있죠. 광역시가 있죠. 일반시가 있죠. 여러분들은 공법시간 대도시 공부했죠. 대도시에 있든 특례시에 있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무조건 대상이고, 군에 있는 주택은 일단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죠. 간단해졌죠. 그러면 사실 광역시에 있는 군은요, 시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만 대상이다. 그럼 전남 목포시에 있는 주택이에요. 일단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목포시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은 이렇게 시, 군이다. 이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있는 군만 대상이다. 다음 금액.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자, 초과 동그라미 치시고 또는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숫자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63으로 기억합니다. 63 빌딩 아시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6천만 원 초과하거나 30만 원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신고 대상이에요. 미시 아니에요. 초과하고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한 경우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6천만 원 초과했거나 3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럼 딱 6천이에요. 신고 대상 아니죠? 자, 그럼 잠깐 연습합니다. 이제. 그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강화군 소재 주택인데 보증금이 7천이었어요. 월세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인천시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주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보증금 8천에다가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주군이 전북에 있죠?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자,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김해시 주택인데 보증금 4천에다가 월세가 40만 원 있었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월세가 넘겼죠 지금? 월세가 넘겼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3으로 기억하시고 6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신고 대상. 우린 실무 과목이니까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갖고 32회 때 첫 출발을 했는데
32회 때 요거를 가로놓기로 물어봤어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그다음에 6.3을 기억하고 있느냐, 요걸 물어봤죠. 이게 아주 해피했습니다. 그냥 맞춰버렸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 주택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사항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럼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럼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체결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30일. 이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고한 책에 들어갑니다. 조례로 읍면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때 신고의 방법은 크게 방문 신고의 방식과 전자 신고 방식을 인정한다고 그랬고, 당사자 일방이 이제 신분증,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되고요.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계약을 했다. 즉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요걸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때 요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요 신고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암기 안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자 이거예요. 이거 암기하지 말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그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거래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겠죠. 누가,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어떤 주택을, 그죠? 그럼 신고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얼마에, 보증금 월차임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일 들어가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약기간의 밑줄 쫙. 4번에 있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이 특이한데, 우리 갱신요건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갱신요건을 임차인이 행사했는지, 갱신요건 행사 여부를 일단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밑줄 긋고요. 물론 갱신계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계약인데, 참고로 갱신을 했을 때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거 있죠. 기간만 연장하는, 그럼 이게 묵시갱신인데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써 있어요. 사실은 보증금 월차임 있죠? 그 부분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한다.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그거하고 계약 기간 들어가고요.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이 지체 없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죠, 이건.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399쪽에 있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써 있네. 아, 여기 있었구나, 이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본다 그랬죠? 전자 계약을 해버리면 이때 계약이 체결된 때 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변경 및 해제 신고인데 이제 쭉쭉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아주 비슷한데, 근데 특이점이 있어요. 거기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조문 안 보고 바로. 변경 및 해제 신고 있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밑줄이에요. 변경되거나, 밑줄 긋고, 해제된 경우 밑줄 긋고, 신고한 층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쫙. 특이점 느낌 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는데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예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는요,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게 특이점이에요. 해제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죠. 그러면 이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야 되겠어요? 30일이겠죠. 변경이 된 날로부터 며칠 내야 되겠어요?
30일이겠죠. 그럼 한 장을 싹 넘기면 있겠죠. 신고 기한은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여기는 변경 신고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달리 해야 한다예요. 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해제 신고는 똑같죠.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요. 근데 이거는 해야 된다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일방이 국가 등이 변경 해제 신고 해야 되고요. 신고 일방이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이건 똑같고. 그다음에 일방 제출 방식, 계약 제출 방식도 이제 변경 해제 신고할 때 이거 똑같습니다. 전자계약 마찬가지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해제해버리면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을 그러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변경 신고 들어가면요 재발급 해주는 거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고 그다음에 해제 들어갔다. 그럼 해제 확인서를 지첩시 재발급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면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도 정정 신청 제도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도 내용이 잘못돼 있다. 그럼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401쪽에 나와 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제출대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표현을 지금 제출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제출대행을 허용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컴퓨터로 하는 신고니까 이게 대리인이 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제출 대행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위임을 받은 자, 이자는 자기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요. 위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위임장과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죠, 지금. 근데 특이점이 전자문서로 할 때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제출 대행을. 이게 특이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우리 개공한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겠죠. 그러면 개공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공이 촌스럽게 방문 신고 안 합니다. 절대. 전부 다 전자 신고하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개공이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개공이 중개한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도저히 난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다. 이거 대신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개공이 위임을 받는 거지. 위임을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문서를 하게 되면 이 위임장이라든가 신분증 사본을 전자문서에 올려줘야 되죠. PDF 파일로 스캐닝 해가지고요. 올려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자문서라는 거 제출 대행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대리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 대행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만 참고해 두세요. 이거.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나머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도 이제 준용 규정이 있는데 준용되는 규정은 끌어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검증 규정 공부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규정 준용됩니다. 다음에 조사 규정 있죠. 이것도 준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금지행위는 우리가 지난 그 설 전에 공부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규정도 준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것들 전부 다 준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하는 규정, 다음에 조사 규정 전부 다 준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가도 신고관청이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검증하고요. 이 자료가 어디로 넘어간다? 세무서로. 세무서로 통보돼요. 그래갖고요. 세무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자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006년도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 자료가 세무서로 전부 다 통보된다는 걸 우리 개공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2006년도 사업실적을 2007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 신고죠. 종합소득 신고 들어가는데 우린 종소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갈 때 제가 아시는 분이요.
일로 통보되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소득 2006년도 소득이 3천만 원에다가 신고했어요. 연소득이 3천만 원에다 신고 딱 들어갔는데 세무서에서 딱 봤더니 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20건이나 한 거야. 20건을 했는데 이걸 중개보수를 역산을 해봤더니 건당 평균 200만 원 나온 거야. 건당. 그럼 이것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4천. 맞죠? 벌써 초과했죠 이거. 당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게 20건인데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왜 소득 신고를 3천만 원 들어왔느냐? 소명해라. 소명 어떻게 해? 못했지. 1,000만 원 추징당했어. 세금을. 이때 그래갖고 엄청 추징당했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2007년도에 소득 신고 들어가고 나서 우리 개공들 아주 벼락 맞았지. 세금 추징 엄청 당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은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있죠? 전부 다 자료 남기고 소득 신고 반드시 들어가야 돼. 세무서에 다 통보되니까. 그죠? 통보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거래했잖아요. 상가는 매매했든 중개했든 임대차 중개했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신고 잡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상가 임차인들은 다 사업자들이에요. 세무신고 다 들어가요. 이거. 중개보수 줬던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소득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현금융수증 우리 100% 끊게 돼 있다고 그랬죠. 100%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명지갑이에요. 직장인만 투명지갑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투명지갑입니다. 이거. 다 추적당해요.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그 정도 준용 규정 있다는 거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제되는 규정. 그럼 거기 이제 다른 법과의 관계 그래갖고 403쪽에 의제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의제는 간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듣습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죠. 그죠? 임차인은 전입신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임차인이. 그럼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이랬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간주야?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전입신고서만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이게 없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써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하겠대요. 그럼 이게 하는 거지 무슨 간주냐고. 맞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OX5. 아셨죠? 단,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가 되거나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하라고 아주 난리를 쳐놓고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더니 아주 바보 만들었지. 바보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정권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임대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임대신고를 해왔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했잖아요. 하게 되면은 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럼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신고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하게 돼 있냐면 임대를 했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자들은 3개월 내에 하면 돼요. 구청에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며칠 내야 돼요? 30일. 그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나 변경 신고한 때는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내가 3개월 내에 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3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법이 충돌하고 있죠 지금. 그럼 기한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30일 내에 해야지. 맞죠?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든 이 신고를 하든 해줘야 되지.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반드시 30일 내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뭔 얘기냐면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요, 이거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하면 요 신고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 임대사업자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신고 들어가야 돼요. 30일 내에. 그래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본다고요. 임대사업자들 이거 구분 잘하세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임대신고 해줘야 돼. 원래 이 법에서는 3개월이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 3개월 내에 들어가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하라고 보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3개월 내에 들어가면 기한을 넘긴 거예요, 지금. 요거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한 걸로 되기 때문에 3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30일 내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들어가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본다고요. 그럼 거꾸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버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한 걸로 간주하느냐?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꼭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요거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걸 500원 받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임대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신고했어요. 그럼 임대차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임대차 신고라든가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가 완료됐다. 그러면 우리 임차인도 확정일자 있죠? 이거 자동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어느 경우든 동사무소 가고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신고서 내면 되네. 맞죠? 근데 전입신고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입신고는 잔금 친 다음에 하거나 그 전에 이제 하기도 하는데 가끔 하는데 잔금 친 다음에 전입신고 하겠죠. 그럼 잔금이 통상 한 달이 넘는 경우가 많죠.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잔금 치기 전에 들어간다 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에요. 근데 전입신고는 잔금 지급을 했잖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14일 내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더 늦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무소 먼저 갑니다. 임대차 계약서 먼저 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신고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